자, 이제 3단원 멘델의 유전 원리를 봅시다. 멘델은 여러분들 수도승이 뭔지 알아? 스님 같니? 수도승?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예, 신부님이, 근데 약간 논문 조작에 강한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자, 멘델이라고 하시는 신부님이 완두콩의 교배를 통해서 유전의 원리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 원리 보면은, 유전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봅시다. 일단 유전. 자, 유전은 부모 세대의 형질이 그 다음 자녀한테 전달되는 현상이 유전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닮든 어찌됐든 윗세대의 형질이 나한테 있죠. 그쵸? 엄마 아버지하고 닮았죠. 어찌됐든 간에 발꼬락이라도 닮았지. 그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이고, 형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이 이게 외적 특성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적 특성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 색깔, 성질 이런 것들이 바로 형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립형질. 자, 대립형질은 형질 중에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인데, 예를 들어서 완두콩 모양이 완전히 둥그런 완두콩이 있고 주름진 완두콩이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보면은 노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초록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꽃이 하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잎사귀가 뭐 이 가지 겨드랑이에 나는 거, 이 가지 끝에 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모양, 색깔, 성질, 키,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하나의 형질에 대립되는 형질이에요.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쌍꺼풀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는 귓불이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 귀 모양도 보면은 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귀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귓불이 있는 귀, 잘 없는 귀. 그래서 요게 부착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분리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요. 혀말기가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도 이게 엄지가 이렇게 뒤로 적혀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안 제껴지고 이게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에 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다 뭐다? 형질이란 말이에요. 그게는 있는 거 없는 거, 쌍꺼풀이 있는 거 없는 거, 혀말기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대립 형질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유전자를 구성을 하는 거를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 준 건데,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은 대문자형으로 나타내 주는 게 있고 소문자형으로 나타내 주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대문자가 여러분들 우성 형질이고요, 소문자가 열성 형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성하고 열성하고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성, 열성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밖으로 표현되는 게 우성, 갖고 있긴 한데 발현되지 않는 게 열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갖고는 있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열성. 갖고 있는데 표현이 되면은 우성.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고, 표현형은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전자가 라지 R이 둥근 C고 스몰 R이 주름진 C,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둥글게 나타나면은 둥근 C, 주름지게 나타나면은 주름진 C, 이게 표현형이에요. 유전자형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유전자형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유전자형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유전자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두 개가 한 쌍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유전자가 만나서 한 개의 형질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개의 유전자가 한 개의 형질을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이제 이게 유전자형,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게 표현형이고,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하는 두 개의 유전자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렇게 얘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대립한다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꼭 다르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두 개의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이렇게 염색체에 존재를 해요. 알겠어요? 유전자는 우리 앞에서 배운 염색체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한 쌍의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를 뭐라고 불러줘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립 유전자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자, 상동 염색체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지, 여기에 있던지, 여기에 있던지 같은 대응되는 상동 염색체의 위치에 유전자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라지 R 왔는데 여기에는 스몰 R이 오던지 라지 R이 오던지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와야지 뜬금없이 여기에 스몰 T 이렇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립 유전자만 올 수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자리고, 여기가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 자리고, 얘가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자리면 각각 해당하는 유전자가 와야지 이상한 다른 애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물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여러분들 동물은 자손이 태어나려면은 이제 교배를 해야 되는데, 교배를 할 때 동물은 수컷의 뭐랑 정자랑 그다음에는 암컷에 누가 만나요?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교배, 자손이 태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꽃은요 조금 달라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물하고 조금 다른 게, 식물은 여러분들 양성화라고 하는 꽃이 있고요, 단성화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양성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꽃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애가 있고, 보통 꽃을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바깥에 이제 뭐가 있음? 이렇게 약간 벚꽃 같지 않니? 자, 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은 C가 들어있어요. C. 그럼 여기는 뭐겠어? C가 들어있는 방이야. 그럼 뭐겠어, 이름이? C방이에요. 맞아요. C방이야, 여기가. 여기 C방 위에 새가 올라 있으면 C방 새겠지. 그지? 자, C방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암술이라고 해요. 암술. 그럼 옆에 있는 얘는 뭐겠어? 수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암술이라고 하고, 암술 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미씨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미씨를 담고 있는 부분을 C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얘가 바로 뭐냐면은 수술이고요. 수술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꽃밥이라고 해요. 꽃밥. 그리고 암술대예요. 이게 암술대고, 요 위에 보면 이렇게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암술머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꽃밥에서 뭘 만드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꽃가루를 만들어내요. 알겠어요? 네. 수술에 꽃밥에 있는 데서 꽃가루를 만들어내면은 이 꽃가루가 쭉 가서 암술 머리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이거를 뭐라 불러주냐면 수분이라고 해요. 수분. 식물은 수정이 일어나기 전에 수분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수분은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달라붙는 현상이에요. 네, 이거를 수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양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꽃 안에 암술이랑 수술이 다 같이 들어있는 꽃을 양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단성화는 뭐냐면 수술만 있는 수꽃이 있고 암술만 있는 암꽃이 있어요. 그래서 수꽃, 이게 한 그루 안에 수꽃, 암꽃이 같이 피는 경우도 있고요. 수꽃만 피는 수나무랑 암꽃만 피는 암나무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꽃만 피는 수나무 있고 암꽃만 피는 암나무가 있는 게 누구냐면 소나무예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도 그래요. 소철나무도 그렇고 잣나무도 그래요. 여러분들 소나무에 뭐 매달려? 이렇게 동그랗게? 소나무에서 매달리는 거 하나 있지? 뭐 하나 매달리잖아. 어? 소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돼서 하나 매달리잖아요. 아, 존나 잘 그렸다. 자, 그치? 뭐냐? 솔방울이죠. 솔방울은 누구한테서만 열리냐면은 암나무한테서만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봄 되면 소나무 꽃가루라고 해서 송화가루가 노란 가루가 펑하게 날리거든요. 그거는 수나무에서만 열려요. 네, 그 꽃가루 중에서 노란 가루가 먼지처럼 확 하고 이렇게 뿜어져서 나와요. 자, 근데 이 솔방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나무 씨가 들어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이 솔방울 안에 씨가 들어있는데 그 씨가 그냥 절대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아니? 또 소나무가 솔방울이 불에 타야지 펑 하고 튕겨 나오면서 저 안에 들어있는 씨가 나와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솔방울을 태울 일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솔방울이 터지면서 소나무 씨가 나오겠어? 산불 나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도 산불이 나요. 그냥 아주 건조하거나 이러면은 산불이 나요. 그래서 그 산불이 나면은 솔방울이 막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얘네들이 타면서 소나무 씨가 퐁퐁 하고 튀어서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수나무, 암나무 중에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거든요. 여러분들 가을 되면은 은행나무 단풍잎, 은행잎 노랗게 물들잖아요. 그리고 뭐 떨어지니? 은행. 알지? 밟으면 냄새 개구리잖아. 그죠? 그 은행나무에서 은행 열매가 열리는 거는 암나무예요. 수나무에서는 은행이 안 열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꽃만 피는 수나무가 있고 암꽃만 피는 암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수꽃, 암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단성화라고 하고, 자, 이렇게 암술, 수술이 한 꽃 안에 다 들어있으면은 양성화라고 하는데 얘가 더 진화된 형태의 꽃이에요. 양성화가. 왜? 야, 암술, 수술 따로 있는 거랑 암술, 수술이 한 꽃 안에 같이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수분이 잘 일어나겠니? 한 꽃 안에 같이 있는 게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수분이 되냐면 여기 꿀 따러 누가 와? 벌이나 나비가 와. 요 안에서 막 뒤적뒤적 하면서 꿀 따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치? 그러면서 얘들이 막 움직여. 움직이면서 꽃가루가 암술에 묻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충매화라고 그래요. 벌레가 수분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수분을 해주는 거는 풍매화. 벌새 같은 새들이 해주는 거는 조매화. 뭐 이렇게 얘기를 불러주면 이렇게 수분 방법에 따라서.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 완두는 양성화예요. 양성화인데 자가 수분이 있고 타가 수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완두가 이렇게, 자, 완두가 이렇게 세 그루가 있어. A 그루 있고 B 그루 있고 C 그루가 있어요. 여기 있는 꽃가루 떼다가 여기다가 묻혔어. 그럼 뭐가 돼? 자가 수분이에요. 자기 그루에 있는,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이 자가 수분이야. 여기서 나온 게 일로 붙으면은 자가 수분, 자기 그루 안에서. 그럼 야, 한 그루 안에 있는 애들은 유전자형이 어떻겠어? 다 똑같죠. 같은 나무니까. 그지? 사람도 여기 피부세포랑 발톱에 있는 피부세포랑 엉덩이에 있는 피부세포랑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한 사람 안에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가수분을 해주면 수술의 꽃가루를 같은 굴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붓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유전자형이 같은 것끼리예요. 수분이 일어나는 거고, 타가수분은 B그루나 C그루에 있는 애를 A에, C그루에 있는 거를 B에, 다른 그루에 있는 꽃가루를 갖다가 다 수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겠니? 다르겠지. 그쵸? 네, 다른 것끼리 수분을 시키는 거를 타가수분, 같은 것끼리 수분을 시켜주는 거를 자가수분, 예,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는데, 이제 저거를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순종, 잡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주냐면, 순종은 동형접합이라고 하고요. 잡종은 이형접합이라고 해요. 동형은 유전자형이 같다는 소리고, 이형은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같을 동, 다를 이자를 써서. 그러면 순종, 동형접합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대리 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같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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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y, 스몰 y,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대리 유전자의 구성이 서로 같으면 뭐라고 불러줘요? 순종 또는 동형접합. 똑같은 것끼리 붙었다. 그 다음에 이형접합, 잡종은 서로 이렇게 대리 유전자가 형태가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은 뭐가 나와요? 잡종이 나와요. 그러면 잡종을 만들려면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순종을 타가수분해서 얻고요. 동형접합은 여러 세대를 계속 자가수분해서도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라지알, 라지알의 개체하고 라지알, 라지알의 개체하고 둘이 만약에 교배를 시키면, 감수분열을 하면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뭐가 만들어져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라지알 가지는 개체밖에 안 나오지. 어차피 절반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도 라지알 가지는 개체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럼 둘이 수정되면 뭐가 나와요? 라지알, 라지알이 나오니까 얘하고 어떻게 돼? 부모 세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감수분열하면 두 개가 쪼개지니까. 근데 봐봐. 만약에 라지알, 라지알을 가지고 있는 개체랑 스몰 r, 스몰 r을 갖고 있는 개체랑 교배를 시키면 얘는 생식세포 형성하면 유전자형이 이거밖에 안 나오고 얘는 스몰 r밖에 안 나와요. 그러겠지? 스몰 r, 스몰 r이니까 감소분열로 반만 가져오니까. 그럼 둘이 교배하면 뭐가 나와? 라지알, 스몰 r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잡종이 되는 거예요. 이형접합. 그런데 이것끼리 서로 교배를 시켜봐. 그러면 얘는 감소분열해서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라지 R을 갖던지 스몰 R을 가지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감소분열하면 이 두 개가 쪼개지잖아. 정자나 난자 만들어질 때 상동염색체 두 개가 쪼개져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식세포가 라지 R을 가지던지 스몰 R을 가지던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질 거 아니야. 라지 R, 스몰 R 접합해서. 두 개를 다 가져올 수는 없죠. 감소분열을 했으니까. 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지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개지면 라지 R을 가지는 애던지 스몰 R을 가진 애던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정이 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어떤 것끼리 결합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 랜덤이야. 가차뽑기야. 결국에는. 알겠어? 어느 게 나올지는 몰라요. 대신에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동 염색체 위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았겠어? 아버지나 어머니. 얘를 아버지한테 받았으면 이걸 누구한테 받았겠어? 엄마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면 감수분열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상동 염색체가 쪼개지니까 이거를 갖던지 이거를 갖던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는데, 동형접합이면 어차피 똑같죠.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얘가 잡종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으면 감수분열을 통해서 대리 유전자가 쪼개질 때 이거를 갖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를 갖는 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이렇게 감수 분열하면 유전장이 쪼개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유전 용어를 알아봤고, 그러면 멘델이 밝힌 유전의 원리에 대해서 보면은, 자, 보자. 멘델이 왜 그 유전의 실험 재료로 적합했느냐? 일단은 완두콩이에요. 완두콩이기 때문에 기르기도 쉬워요. 물만 주면 자라니까 땅에다가. 그 다음에는 한 세대가 짧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기준이 여러분들 몇 년 될까? 어린 개체가 태어나서 자손을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세대야. 그럼 얼마나 될까? 사람은? 대략? 80년? 30년. 30년을 보통 사람은 한 세대, 80년은 할매가 뭔 얘기를 나. 자, 그래서 보통 사람은 30년인데, 야, 그러면은 유전학자가 30년 기다려서 한 세대 봐야 되는 거잖아. 너무 길잖아. 두 세대 보기도 전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지?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짧고요.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많아야 유전으로 나온 그 자손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대립형질이 대단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두 대립형질 보면은 씨 모양이 둥글고 주름지고 씨 색깔이 노란색에 초록색, 꽃잎 색깔 보라색, 흰색, 꼬투리, 이게 콩꼬투리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콩꼬투리 모양이 이렇게 잘록한 애도 있고 그냥 매끈한 애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꼬투리의 색깔도 초록색, 노란색이 있고 꽃의 위치가 잎 겨드랑이, 줄기 끝, 줄기의 키가 크가 작다. 이런 식으로 되게 뚜렷한데 사람은 여러분들 대립형질이 전혀 뚜렷하지 않아요. 왜냐면 키가 크고 작고의 기준이 있어요? 얼마 이상 크고 얼마 이상 작고가 없잖아.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딱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피부 색깔도 하얗다 까맣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눈동자 색깔도 그렇고 머리카락 색깔도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이게 정확하게 우성인지 열성인지의 판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완두같이 이런 애들은 단순하게 두 개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립형질이 뚜렷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자가수분이랑 타가수분이 모두 다 가능하고요. 왜냐면은 동물은 여러분들 자가수분하려면 자가 교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가 교배는 안 되죠. 어차피 동물은 암컷 수컷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친 교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배 사이에서 나온 강아지 암컷 수컷을 다시 교배시키고 또 다시 교배시키고 거기서 나온 자손을 또 다시 교배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한 세대 안에서, 근데 이것도 동물이나 가능한 거지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불가능하잖아요. 같은 근친 교배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자유교배도 안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대립형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대로 쌍꺼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둘이 결혼시켜서 애 낳아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한 대로 이런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단순한 식물을 통해서 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바로 뭐다? 멘델이 완두를 유전의 재료로 선택하게 된 이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멘델의 유전 법칙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3가지가 나와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 3가지가 무슨 법칙이냐면은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배운 유전 원리를 갖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자, 지금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이 내용은. 자, 한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 자, 보자. 한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은 대립형질이 한 쌍.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대립형질은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대립형질은 2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키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대립형질이야. 봐봐. C 모양 대립형질 몇 개야? 2개지. 그죠? 다음에는 C 색깔 몇 개야? 2개지. 꼬투리 모양 2개지. 꽃의 위치 2개죠. 이렇게 대립형질이 몇 개가 나온다? 2개. 한 쌍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대립형질이 2개라는 소리는
대립 형질을 두 개랑 가진다는 소리는 대립 유전자도 일단은 몇 개라는 소리냐면은 두 개라는 소리예요. 즉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해서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을 보게 되면은 자, 잘 봐. 자, 일단은 멘델은요 둥근 순종 완두랑 순종의 둥근 완두랑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잘 봐. 자손 1대에서는 잡종 1대가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둥근 순종 완두는 라지 R 대립 형질이 이렇게 두 개를 가진 거예요. 라지 R이 둥근 거야. 스몰 R이 주름진 거예요. 표현형이. 자, 그러면은 주름진 완두 순종은 스몰 R을 가져. 그러면 얘네 둘이 교배를 시키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라지 R만 가져요. 얘는 감수분류 스몰 R만 가져. 그럼 둘이 교배해서 나오는 자손, 잡종 1대는 뭐가 나와요? 라지 R, 스몰 R만 나오죠. 그러겠지?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얘는 라지 R만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얘는 스몰 R만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얘만 나와. 자, 그런데 잘 봐. 얘가 표현형이 뭐가 나왔다? 둥근 완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지 R, 스몰 R이 같이 있으면 둥근 유전자와 주름 유전자가 같이 있었을 때는 무슨 유전자만 나오더라? 둥근 유전자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밝혀냈어요. 그리고 봐봐. 키가 큰 완두가 라지 T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키가 작은 완두는 스몰 T의 유전자형을 가져요. 이렇게 해서 잡종 1대를 교배를 이렇게 해서 순종끼리 교배를 시켜봤더니만 잡종 1대가 전부 다 키가 큰 완두만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었었을 때 라지 T하고 스몰 T가 접합한 형태만 나오는데 얘가 다 키가 크더라. 자, 그래서 봐봐. 이게 무슨 원리다? 우열의 원리예요. 대립 형질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 1대에서는 대립 형질 중에 딱 한 가지만 표현이 되는데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뭐라고 불러줘요? 우성. 가지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뭐라고 불러준다? 열성.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간 교배에서 나오는 대립 형질의 표현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성. 갖고는 있지만 표현이 안 되는 게 뭐다? 열성. 오케이? 이해돼? 집중. 자, 그래서 이렇게 밝혀낸 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우열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잡종 1대를 자가수분을 했대. 그럼 잡종 1대가 지금 라지 R, 스몰 R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R, 스몰 R이 잡종 1대가 나왔는데 잡종 1대를 갖다가 자가교배를 했어. 자가교배를 했다는 소리는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애를 갖다 교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감수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라지 R 가진 애가 나오든지 스몰 R 가진 애가 나오든지 얘도 라지 R 가진 애가 나오든지 스몰 R 가진 애가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잘 봐. 야, 그러면 이 중에서 봐봐라. 라지 R, 스몰 R에서 라지 R 가질 확률이 얼마니? 50%죠. 50%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야. 스몰 R 가질 확률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얘도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잘 봐. 이거 확률이야. 유전은. 자, 그럼 이게 나올 게 이렇게 교배해서 라지 R 되는 경우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 라지 R, 스몰 R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스몰 R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완두야? 라지 R 무슨 완두야? 이거 둥근 완두야. 스몰 R은 주름진 유전자고. 이거 무슨 완두야? 라지 R에서 무슨 표현형이 나와? 둥글어 주름져. 어?
둥근 완두예요. 라지 R이 둥근 유전자니까. 그럼 얘 둥그러. 그럼 얘는 우성이잖아요. 라지 R이. 그치? 그럼 얘는 둥근 완두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주름진 완두란 말이에요. 자, 졸지 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봐봐.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가 총 몇 개체가 나왔어? 둥근 거 3개 대 주름진 거 하나가 나오죠. 그죠? 그럼 몇 대 몇이야? 둥근 거 대 주름진 완두의 비율이 몇 대 몇? 3대 1. 즉, 우성 대 열성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온 거예요? 3대 1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봐봐. 확률로 보자. 야, 라지알 확률이 얼마니?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만날 확률이지. 그거 얼마나? 4분의 1이지. 2분의 1 and 2분의 1이잖아. 경우의 수에서. 자, 그럼 얘가 4분의 1이야. 자, 그럼 라지알 스몰알이 될 확률은 이거하고 이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4분의 1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지. 그죠? 자, 스몰알 나올 확률도 얼마? 이거하고 이거니까 둘이 곱해서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둥근 완두가 나올 전체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 주름진 완두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지. 그지? 두 개를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전체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의 비율, 우성 대 열성 비율이 몇 대면? 3대 1이 나오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잡종 1대를 자가수분했더니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의 비율이 약 몇 대 몇으로 나왔다?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리 유전자가 서로 분리가 되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각각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자손이 서로 교배를 해서 태어났었을 때 이런 확률적인 분포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검정교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검정교배가 하얀 교배, 검정교배, 뭐 빨간 교배 그게 아니라 검정, 뭐예요? 검정이라는 소리는 뭔가를 검사해서 확인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둥근 완두가 있는데 이 둥근 완두가 순종인지 잡종인지는 그냥 외형만 보면 알아? 몰라요. 그냥 둥글지. 그러면 얘가 둥근 완두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양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정교배는 이거를 순종을 판별하는 거예요.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순종을 판별하기 위해서 유전자형을 모르는 우성 개체랑 열성 순종 개체를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열성 순종 개체는 스몰알인 주름진 완두랑 교배를 시켜보는 거야. 에이? 자, 그럼 잘 봐. 만약에 둥근 완두가 이거였으면 이렇게 검정 교배를 시키잖아요. 그럼 얘는 생세포가 뭐가 나와? 라지 R밖에 안 나오지. 얘는 스몰 R밖에 안 나오지. 그럼 자손이 전부 다 뭐가 되니까? 라지 R, 스몰 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둥근 완두만 나와요.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둥근 완두가 유전자형이 잡종이었어. 라지 R, 스몰 R이었어. 그러면 얘를 검정 교배를 이렇게 열성 순종 개체랑 시키면 얘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라지 R 또는 스몰 R이 나올 거고 얘는 동형접합이니까 이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배를 시켜보면 얘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1대 1이 나오게 되죠. 그죠? 따라서 검정교배를 시켰는데 뭐만 나왔다? 우성개체만 나왔다. 그러면 아 얘가 순종이구나. 그 다음에 검정교배를 시켰는데 우성 대 열성 비율이 1대1로 나왔다. 그럼 뭐다? 아 잡종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게 바로 무슨 교배다? 검정교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보자. 화계 속속 봅시다. 이거 뭐 개념 속속. 자 1번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뭐라고 불러져요? 순종 또는 선생님 동형접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잡종 또는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순종을 보통 이제 뭐 호모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잡종을 페테로 이렇게 불러주는데 옛날 표현이고 요새는 그냥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렇게 불러줘요 보통. 그 다음에 수술의 꽃가루와 같은 그루에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을 자가수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그루는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순종인 거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요거 순종, 이건 잡종, 이것도 순종이에요. 이렇게 대립 유전자로 보는 거야. 이것도 순종, 얘는 완전 잡종, 이것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음이 순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까닭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한 세대가 긴 게 아니라 짧죠.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교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바로 실험 재료로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완두씨 모양에서 우성 형질은 지금 봐봐.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만 뭐가 나왔어? 둥근 완두가 나왔죠. 그쵸? 순종과 교배에서 나오는 잡종 1대의 형질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형질이다? 둥근 형질이다. 그럼 여기서는 감수 분열로 이렇게 쪼개지니까 라지 R, 스몰 r이 바로 잡종 1대의 유전자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잡종 1대에서는 라지 R, 스몰 r이 감수 분열로 이렇게 쪼개지니까 생CF 유전자형은 뭐예요? 라지 R 가지네 하고 스몰 r 가지네 하고 이렇게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은 순종의 노란색 완두랑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를 해서 얻은 잡종일 때는 그럼 뭐가 돼요? 라지 Y, 스몰 Y가 될 텐데 이거를 자가 교배해서 자가 수분을 해서 잡종 2대를 얻는데요. 그러면 얘가 라지 Y, 스몰 Y 가지고 라지 Y, 스몰 Y 가지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라지 Y, 라지 Y가 될 거고 디귿은 스몰 Y하고 라지 Y하고 만나니까 라지 Y, 스몰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은 얘는 스몰 y, 라지 y고 얘는 스몰 y, 스몰 y가 만나니까 스몰 y, 스몰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표현형은 기억은 무슨 완두예요? 라지 y 갖고 있으면 라지 y 갖고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둥근 완두예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니은하고 디귿도 둥근 완두고 얘는 주름진 완두에 해당이 되겠죠. 스몰 y, 스몰 y니까. 그러면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래. 그러면 둥근 완두는 이거 하나 얘 몇 개? 2개? 요거 하나. 1대, 2대 1로 나오니까 아니, 둥근이 아니라 잘못 썼다. 초록색. 초록색. 요거 2개도 초록색. 요거는 노란색. 이렇게 되게 아이씨. 노란색. 옐로우잖아. 노란색. 얘도 노란색. 요거 초록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 그러면 노란색 완두 대 초록색 완두의 비율은 몇 대 몇? 3대 1에 해당이 되겠죠. 노란 완두 대 초록 완두의 비율은 3대 1이고. 자, 그럼 보세요. 잡종 2대에서 총 400개의 완두를 얻었는데 이 중에서 노란색 완두는 전체에 얼마가 돼요? 노란색 완두는 4분의 3만큼이고 초록색 완두는 전체에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00개 중에서 노란색 완두는 몇 개? 이론상 300개. 초록색 완두는 이론상 몇 개? 100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됐어요?